이번 대선은 이긴다 진다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로 대한민국 체제의 존립이 위협한 것이고 이 말인즉슨 우리들의 삶도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가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확률 굉장히 낮다라고 보거든요. 굉장히 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지금 이길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전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 중에 첫 번째 조건은요. 된다라고 봅니다. 이러면 이거 보수 정당의 색채가 계속 흩어져요. 그럼 나중에요. 이게 진보 정당과 좌파 정당 남을 겁니다. 보수 정당이 사라져요. 사실 이게 모두가 다 체제 전쟁이라고 외치면서 지금 지난 기간 동안 12월 3일부터 계속해서 싸워왔던 분들인데 정말로 체제 전쟁의 위기를 느끼고 체제 변경의 위협을 느낀다라고 하면 지금 진짜로 똘똘 뭉쳐도 이길까 말까 판국에 이길 가능성이 정말로 희박한데 이렇게 계속 힘이 나뉘어지면은 과연 대선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냐. 이번 대선은 이긴다 진다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로 대한민국 체제의 존립이 위협한 것이고 이 말인즉슨 우리들의 삶도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진지하게 이거를 좀 임하면 좋겠다. 승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간절합니다. 네, 간절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국민의힘의 후보는 김문수 후보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아쉬운 것은요. 빅텐트 단일화 다 충분히 지금 이 판국에 가능해요. 예, 가능한데 이 가정 자체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안 된다. 지금 우리한테 김문수 후보도 너무나 소중한 자산이고요. 또 지금 한덕수 후보도 너무나 소중한 자산인 거는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럼 둘 다 마음 상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의힘이 공당이에요. 그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유일한 보수 정당인 것이고 지금 얼마 전까지 여당이었고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경선 과정을 통해서 치열하게 후보를 뽑았으면은 이 후보를 존중하는 마음을 충분히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없애면 안 돼요. 생략하면 안 돼요. 김문수 후보에 대한 존중이 바탕이 된 채로 단일화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특정 후보가 마치 대통령 후보가 된 것처럼 몰아가선 안 되는 것이다. 그럴 거면 지금 국민의힘은 경선을 안 했어야 맞는 거예요. 경선을 안 했어야 맞는 것이고 만약에 이 과정에서 후보들 간에 감정이 상하면 후보의 감정만 상하는 것이 아니라요. 각각 지지자들의 마음이 상해요. 그럼 이 지지자들이 서로 틀어지게 되면은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우리 당의 후보가 됐다라고 하면요. 여기에 지금 우리 후보에 맞추어져야 됩니다. 일단 방향성들이 우리 후보에 맞춰져야 되는 것이고요. 이 안에서 단일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그냥 쭉 말해도 될까요? 네, 편하게 쭉 말씀하세요. 저는 우리가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확률 굉장히 낮다라고 보거든요. 굉장히 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지금 이길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전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 중에 첫 번째 조건은요. 이낙연과 단일화하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네, 이낙연과는 단일화 빅텐트를 쳐서는 안 된다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요. 이재명 나 너무 싫어. 이재명 정말 싫어서 난 딴 사람 뽑을 거야. 이낙연이 나오면 이낙연 뽑을 수 있어요. 근데 이재명이 너무 싫다라고 해서 국민의힘을 뽑진 않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낙연은 경선이 아니라 이낙연은 단일화가 아니라요. 이낙연이 끝까지 대선 후보로서 출마를 하고 완주를 시키는 게 우리한테 유리한 거예요. 이낙연이 진짜로 이재명을 막으려고 하면 우리야 빅텐트를 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완주하셔야 됩니다. 완주해야 이재명 죽어도 못 뽑겠어 하는 사람들이 이낙연이라도 뽑는 것이지 이낙연이 국민의힘과 단일화하는 순간에 민주당은 이재명이 아무리 싫어도 국민의힘을 뽑지는 않습니다. 이낙연은 완주해야 됩니다. 빅텐트가 아닙니다. 그리고 빅텐트 같은 텐트를 친다라고 해서 아무나 끌어들여선 절대 안 됩니다. 이러면 이거 보수 정당의 색채가 계속 흩어져요. 그럼 나중에요. 이게 진보 정당과 좌파 정당 남을 겁니다. 보수 정당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색채를 빼고 완전히 이렇게 끌어안는 것은 결코 표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저는 솔직히 이준석 대표 빅텐트 얘기도 나오는데 전 여기까지도 고려해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완주하는 것이 대래 우리한테 승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분석도 있죠. 네, 이준석 대표가 절대 보수표를 가져가지 않아요. 보수표만 가져가지 않습니다. 좌파표를 가지고 옵니다. 이준석이. 예를 들어서요. 나 죽어도 이재명 못 뽑겠어 하는 사람들이 이낙연이나 이준석을 뽑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진짜로 국민의힘 너무 실망했어. 이준석을 뽑을 수 있어요.
근데 이준석은요 결코 보수의 표를 더 갖고 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분석합니다. 이거를 확인하시고 싶으면요 화성의 국회의원 선거표를 한번 분석해 보세요. 이준석이 보수의 표를 더 많이 가져가는지 좌파의 표를 더 많이 가져가는지도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연하게요 빅텐트 치면 다 잘 될 거야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오산입니다. 우리한테 플러스가 되는 사람들은 끌어안아야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들은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제가 그래서 우리가 대선에서 그나마 이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낙연을 완주시켜라. 끌어안는 게 아니다. 이낙연은 이낙연의 당으로 완주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낙연도 이재명을 막고 싶으면 본인이 완주해야 된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같은 경우도 단일화하는 것이 진짜 우리한테 표가 될 것인지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 결코 우리에게 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대선 이후에 또다시 당의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 때일수록 더 냉정하게 분석을 해야지 맞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지금 단일화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는 반드시 이뤄져야지 시너지가 날 것인데요. 이 과정이 어떤 누구도 의가 상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지지자들의 마음도 상하지 않아야 돼요. 이미 너무 많이 상해버리고 네. 있어요. 그럼 이거는요 지금 기술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지금 당에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당에서 이거 양쪽 모두가 기분이 상하지 않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단일화를 끌어내야 돼요. 지금 이재명 같은 경우가 지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지 않습니까? 이걸로 지금 우리는 공격을 하고 있어야 되는 시기예요. 맞아요. 우리 당이 이걸로 공격을 하고 있어야 되는 시기고 지금 파기환송을 충분히 효과적으로 끌어내서 이 민주당의 이재명의 표를 갖고 와야 되는 시기인데 거꾸로 국민들에게 우리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걸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건 거예요. 자 그러면요 당에서요 당의 국회의원님들께서 누구를 밀어야 나한테 득이 될지 지금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만약에 후보 누구 만드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후보 누구 만든다고 해서 나한테 득이 됩니까? 우리가 대선에서 지면요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맞아요. 아무 소용도 없어요. 자 그러면요 먼저 우리 내부부터 제가 계속 하는 얘기인데 내부부터 단결시켜야죠. 내부부터. 김문수 후보 쪽이나 한덕수 후보 쪽이나 어느 쪽이 돼도 어떤 쪽에서도 감정이 상하지 않아야 진심으로 다른 후보를 도울 수 있는 거고요. 이때 지지자들이 화합적 결합이 일어나요. 지지자들이 화합적 결합이 일어나야 우리 후보를 밀자가 되는 것이지 만약에 감정이 상한 상태로 단일화가 되면요 아 그래? 한덕수 너 해봐. 우리 투표 안에가 보수 진영에서도 나옵니다. 이거 나옵니다. 김문수 후보가 되면 한덕수 지지자층에서 야 그래 너 되나 한번 보자. 우리 투표 안 해. 이 증상이 분명히 나와요. 이 증상 나오면 우리들은 싸워볼 필요도 없습니다. 집니다.